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오늘은 제9가 뭐뭐으니까 발견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은 뭐뭐으니까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였죠.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한 결과 새로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알아요? 네, 비가 와요. 맑아요. 아니요, 비가 와요. 맑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밖의 날씨를 잘 몰라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해요. 문을 열었어요. 그때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문을 여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서 새로 알게 됐어요. 이때 문을 여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하철을 타봤어요? 다 봤겠죠, 여러분 대부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편했어요? 네, 지하철을 타봤어요. 지하철을 타보니까 편했어요. 알게 되었어요. 편했어요. 여러분은 명동에 갔어요? 명동이 어때요? 사람이 많아요. 명동에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네, 명동에 갔어요. 사람이 많아요. 뭐뭐우니까는 동사와 결합하여 앞의 행동을 한 결과 뒤의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활용 형태를 봐요. 받침이 있어요. 뭐뭐우니까를 붙여요. 그래서 먹다, 읽다, 봤다, 입다, 찾다, 닫다 다 으니까를 붙여서 먹으니까, 읽으니까, 받으니까, 입으니까, 찾으니까, 닫으니까. 그 다음에 받침이 없으면은 니까를 붙입니다. 그래서 보다, 가다, 사다, 전화하다, 만나다. 모두 니까를 붙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니까, 사니까, 전화하니까, 만나니까. 그 다음에 불규칙이 있죠. 눕다 하면은 받침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니까를 붙여서 누우니까. 듣다는 디귿 받침이 리을로 변해서 으니까를 붙이니까 들으니까. 만들다는요 리을 받침이 없어져요. 그래서 니까를 붙여서 만드니까. 열다도 리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니까를 붙여서 여니까. 예문 같이 읽어봐요. 문을 여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집에 가니까 선물이 있었어요. 창문을 여니까 눈이 오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상자를 여니까 안에 선물이 있었어요. 회사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었어요. 교실에 가니까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창문을 여니까 밖이 생각보다 너무 추웠어요.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메뉴가 바뀌었어요. 전화해 보니까 통화 중이었어요. 회사에 전화하니까 이미 문을 닫았어요. 교실에 가니까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수업이 이미 끝났어요. 카페에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세일 기간이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아지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한국 노래를 들으니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집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놀이공원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상자 안을 보니까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우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엄마였어요.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제 자전거가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보니까 친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컴퓨터가 꺼졌어요. 침대에 누우니까 전화가 왔어요.
밥을 지으니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봄이 되니까 꽃이 활짝 피었어요. 친구 집에 전화하니까 친구의 어머니께서 받으셨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주문한 피자가 왔어요. 창문을 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김치를 먹어보니까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재미있어요.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신문을 읽어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눈이 오고 있었다. 난타 공연을 직접 보니까 즐거웠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집은 아주 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좋은 그림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친구의 형이었습니다. 난타 공연을 직접 보니까 즐거웠어요. 난타 공연, 한국의 유명한 공연. 빈칸 채우기예요. 집에 손님이 계셨어요. 가다. 카페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착하다. 일을 벌써 밤 9시였어요. 끝내다. 오랜만에 고향에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돌아가다. 아까 지민 씨를 화난 것 같았어요. 보다. 집에 가니까 손님이 계셨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니까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까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을 끝내니까 벌써 밤 9시였어요. 아까 지민 씨를 보니까 화난 것 같았어요.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하늘을 맑을 것 같아요. 보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8시였어요. 일어나다.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네. 아주 가벼웠어요. 들어보다.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하늘을 보니까 맑을 것 같아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였어요.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네, 들어보니까 아주 가벼웠어요. 부산 여행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부산에 생선회와 매운탕이 아주 싸고 맛있었어요. 가다.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김치찌개요.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들어오다. 부산 여행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부산에 가니까 생선회와 매운탕이 아주 싸고 맛있었어요. 무슨 음식 만들어요? 김치찌개요.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부산에 가니까 생선회와 매운탕이 아주 싸고 맛있었어요. 매운탕, 생선과 채소를 넣고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찌개. 보통 생선회를 먹고 난 뒤 남은 생선뼈로 끓이기도 해요. 매운탕을 먹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햄버거를 벌써 사왔어요? 햄버거가 빨리 나왔어요. 주문하고 3분쯤 바로 나왔어요. 기다리다. 다녀왔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나요. 빨리 먹고 싶어요. 들어오다. 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햄버거를 벌써 사왔어요? 햄버거가 빨리 나왔어요. 주문하고 3분쯤 기다리니까 바로 나왔어요. 다녀왔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집안에 들어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빨리 먹고 싶어요. 상자가 아주 예뻐요. 선물 받았어요? 네, 상자를 친구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열다. 오늘 백화점에 사람이 많았어요. 가다. 정말요? 휴일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 겨울이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봄이 날씨가 정말 따뜻해요. 지나다. 상자가 아주 예뻐요. 선물 받았어요? 네, 상자를 열어보니까 친구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오늘 백화점에 가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요? 휴일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 겨울이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봄이 지나니까 날씨가 정말 따뜻해요. 새로 이사 온 웨이 씨 알아요? 아니요, 아직 못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한테서 들으니까 활발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새로 이사 온 웨이 씨 알아요? 아니요, 아직 못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한테서 들어보니까 활발하고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건 약간 더 부드러운 말투라고 볼 수 있어요. 밑에 게. 회사에 전화했어요. 어때요? 확인해 보니까 통화 중이었어요. 교실에 갔어요? 네, 가보니까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리 있었어요? 아니요,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옆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옆반에 새로운 친구 소식. 같이 읽어봐요. 엠마 씨, 옆반에 새로운 학생이 왔대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요. 누군지 알아요? 네, 유키 씨한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키 씨한테요? 네, 그 사람이 유키 씨 친구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소개받을까요? 좋아요. 같이 가요. 옆반에 새로운 학생이 왔대요. 돼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민수가 왔대요. 택배가 왔대요. 엠마한테 내일 집에 오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안나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대요. 친구들이 새로 나온 영화가 무척 재밌대요. 여러분, 한국에 와본 적이 있어요? 또 한국 식당에 가봤어요? 특히 벨이 있는 식당에 가봤나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신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제목 한국 생활의 발견. 벨이 있었네.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주문을 하거나 직원을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기요 라고 크게 부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테이블 구석을 보니까 작은 버튼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테이블 옆을 보니까 호출벨이 있었어요. 그 벨을 누르니까 곧바로 직원이 웃으며 달려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식탁에 왜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사용해 보니까 정말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 식당 어디를 가든 벨부터 찾게 돼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정말 똑똑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호출벨이 있었어요. 호출, 누군가를 부르거나 찾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식당이나 병원 같은 장소에서 직원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해요. 호출벨, 한국 식당에서 저기요 라고 부르기 힘들 때 테이블에 있는 이 호출벨을 누르면 아주 편리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